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연준은 지금 뭐냐면요. 연준은 지금 물가 2%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 금리를 4 내지 7%까지 올려야 된다는데 잡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거 금리 4%가 올려도 이거 내려오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전쟁이 안 끝나면은 유가 내려옵니까? 곡물가격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물가인데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사람들 억지로 그러니까는 긴축을 해가지고 소비를 못하게 해가지고 좀 낮춘다고 해보세요. 낮춘다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대신에 월가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 돼버리는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다 초토화 돼버리는 거죠. 이거 이렇게 진행되면은 월가에 대한 공격이 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월가가 다 경제 죽인다. 막 이렇게 아닙니까? 예? 월가가 지금 완전히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래서 월가가 길을 잃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도 힘들지만 안정시키게 되면 월가를 초토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월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연준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파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전환의 길을 갈 것이냐. 자, 파월이 그 0.75% 올리고 나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라는 게, 이 파월이 요새는 아주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아주 잘 얘기를 해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요. 6월 17일자잖아요. 웰커밍 리마크스. 환영 연설이죠. 어디에서 환영 연설이냐면, 연준이 지원하는 컨퍼런스. 근데 컨퍼런스의 제목이 뭐냐면은, 미국 달러의 국제적인 역할. 이게 제목이에요. 이 컨퍼런스에서 환영 인사를 했어요. 17일자에 연준에 나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잖아요.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교환수단으로, 교환을 매개해주는 교환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거래할 때, 또 가치를 자기가 저장할 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도 화폐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가치 저장 기능을 하려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걸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모은 재산이 잠깐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치가 저장이 안 되잖아요. 즉, 달러는 세계의 통화라 이거예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지금 뭡니까?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거. 미국의 물가가 불안정하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그러니까 가치 저장. 세계의 그러니까는 이 기축통화로서 제대로 그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2% 목표를 반드시 그러니까 달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런데 연준의 통화정책의 미션은 앞에서 얘기했죠. 고용 안정하고 물가 안정이 들었잖아요. 예? 고용은 뭡니까? 경기가 그러니까는 침체하면 안 되잖아요. 실업자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경기가 침체하지 않으려면은 미국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미국은 금융시장, 자산시장 부양을 통해서 경제를 이렇게 유지해왔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되면은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실업률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럼 고용 달성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연준의 그러니까 고용 안정하고 물가 안정 2대 미션을 달성하려면은 금융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월가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타격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이 금융 안정이라는 것은 물가 안정과 더불어 가지고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달러가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신뢰를 받게 할 수 있는 받게 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거예요. 즉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 다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지금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럼 달러의 위기죠, 이거는요. 달러 신뢰의 위기죠. 예? 달러 신뢰의 위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왜 생긴 거, 왜 이렇게 연준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 보자고요. 원래 돌아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왜 생긴 겁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생긴 겁니까요? 미국이 서방에서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를 그러니까 제압하려고 압박을 하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도록 유발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아니, 이 교황 입에서.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니까는 러시아 제압한다는 건 뭡니까? 미국이 패권을 강화하려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감히 도전하는 나라들. 지구상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잖아요. 이걸 제압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나토의 동진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압박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유도한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 전쟁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군사적인 자기 전쟁을 참전을 안 했어도 무기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침공에 나오니까는 달러 힘을 동원해가지고 제재를 했잖아요. 스위프트라고 달러 결제망에서 빼버리고. 그렇죠? 즉 미국이 군사력과 달러의 힘을 다 동원한 거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했는데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져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처음에는 러시아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러시아가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예? 제압이 안 되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장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미국이 죽겠다고 하고 있고 서유럽 국가들도 죽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연준보다 해결하래. 연준보다 해결하래. 그 연준이 이걸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생긴 게 아닌데 이걸 연준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냐고, 이게요. 이걸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전쟁 종전하고, 예? 평화협정 맞고, 예? 그리고 전쟁 중단하고, 예?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전 상태로 다 모든 걸 다시 정상화시키면 될 게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될 게 아닙니까? 전쟁이 만약에 중단됐다고만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봐요. 예? 그 신호가. 그런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가 지금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지금 그러니까 예? 미국의 의도대로 지금 그렇게 밀리고 있냐고요. 예? 있냐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다고 막 하니까 바이든의 인기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1월달 중간선거에서 이러다간 지금 참패할 거고,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면 트럼프한테 정권 뺏길 거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트럼프 때부터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했는데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관세 낮추게 되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바이든도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그게 바로 뭡니까요? 탈세계화 뭘 했었어요? 경제적인 생태계를 그러니까는 와해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요.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그걸 인공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연결되어 있는 거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자기들이 죽겠으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끊으라고 하면서 지네들은 다시 관세 인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사우디를 지금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에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 왕세자인 사람 있죠? 왕세자. 예? 사우디의 이 왕세자가 누굽니까?
뭐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왕세자가 누굽니까? 왕세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왕세자가 이제 어쨌든 간에 언론인도 죽이고, 예, 소위 살인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 관계를 사실 중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을 그러니까 제압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가치, 인권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는 거기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원칙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인권을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사우디가 석유가 매장이 많이 돼 있는 나라인데, 사우디가 좀 석유를 좀 많이 생산해가지고 유가를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는데, 사우디가 협조를 안 하거든요. 협조를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유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앉았으니까 바이든은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정유회사도 막 이제 공격하고, 예? 지가 그러니까는 쟤는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비난했던 사우디도 그러니까 지가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견뎠던 가치 동맹도 원칙도 훼손하는 거잖아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는. 예? 그러니까 바이든의 소위 말해서 패권 강화 전략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중국을 그러니까 배제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중국의 상품을 그러니까 다 문을 열겠다고 하고 앉았고. 예? 사우디가 그러니까 인권에 그러니까는 반인권 국가라고 해놓고 갔다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요? 뒤에 아까 기사 보여줬지만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영국의 언론이잖아요. 유럽 언론이잖아요. 가디언지에 16일자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바이든 사우디 비지트. 바이든의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라는 것은 살인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영국은 미국의 그러니까는 형제 국가잖아요. 이게 누가 그랬냐면 엑스스파이 치프손. 이 언론인도 그러니까는 그랬지만은 이 정보 수장이었었던 사드 알 자브리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망명을 했고 이 사람도 암살당했는가 뭐였는가 했는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바이든이 이 암살자 이 일부에서는 사우디아 왕세자를 사이코로까지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데 이번에 방문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이든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면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살인자에 대해서요. 예? 그동안 막 비난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왕세자의 이러한 그러니까 폭압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인권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언론인 죽이고 자기 정적은 다 그러니까 막 아주 잔혹하게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영국의 언론이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가 세운 전략대로 그러니까는 러시아의 침공을 그러니까 제압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미국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육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든이 내세운 게 지금 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흔들거리고 앉아 있고 자기가 내세웠던 원칙도 그러니까는 중국 배제하겠다는 거나 사우디를 그러니까는 사우디에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포기하게 돼버리고 거기다가 유럽도 마크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 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크롱은 뭐라고 했습니까요? 마크롱은 뭐냐면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그러니까 종식시키겠다. 예? 이런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이
푸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푸틴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 그러니까는 지금 서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서방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앉아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전 전망이 나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장기전이. 예? 지금 미국의 패권 강화 전략이 이 사단을 만든 거예요. 지금요. 연준의 신뢰이기, 달러의 신뢰이기가 여기서 비롯돼진 거라 이거예요. 즉 저는 있잖아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아니 러시아 하나 제압 못하면서 미국과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압을 못하면서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강하지 않아요? 중국은 어떻게 제압해요? 문제는 거기에 그러니까 또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또 딸랑딸랑 움직여? 예? 우리가 이번에 유료 발사하면서도 러시아 기술을 그랬다는데 미국 기술보다도 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편들면서 미국의 소모품 노릇을 할 이럴 지금 상황이냐고요. 지금 여기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뉴욕타임즈에 6월 4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You can be Ukraine hawks forever.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매파가 영원히 매파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매파적인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푸틴은 악마고 푸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고 러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매파. 예? 영원히 이게 될 수 없다. 저기 뉴욕타임스에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잖아요. 미국이 나토를 그러니까는 나토를 확장하면서 결국은 러시아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미국이 완전하게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를 제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참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두 나라가 전쟁을 해? 이거는 미국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러시아가 미국 본토에다 핵무기 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떤 미국 정치인이 이거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무기만 지원해주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 가지고는 러시아 제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확인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를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 약속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는 땅 한 치도 그러니까 뺏길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러니까 다 완전 축소해낼 때까지 미국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 돈은 이 미국의 매파들은 그럼 이 필요한 비용은 될 의사는 있는 거냐 이거예요.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라 이거예요. 돈을 안 내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 그냥 푸틴은 악마고 러시아를 제압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주라. 자기 주머니 돈 안 나가는 거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을 악마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그러니까는 규탄하고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주장이다 이거야. 도덕적인 주장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어떤 하나의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예?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주장하는 이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하고 전략적인 거를 좀 구분하다 이거예요. 좀 그러니까요. 러시아 붕괴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꿈과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스의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앉았잖아요. 예? 이런 얘기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국조차도 내부에 분열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걸 충분히 이걸 지원을 못 해주게 되면 유럽 동맹들한테 이거를 대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이런 지금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날에 했잖아요. 러시아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발백이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예? 가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오기 전에 지금 끝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유럽의 유명한 유럽예교협의회가, 예? 유럽 10개국에 그러니까 8,000명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했는데, 전쟁을 최대 빨리, 영토를 그러니까 포기하더라도,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빨리 휴전협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35%가 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22%만 러시아를 응징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럽 국민들도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전쟁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할 때는 금세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막 했죠. 근데 안 끝나지더라 이거죠. 예? 자, 거기다가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요. 이게 CNBC의 기사입니다. 이게 6월 16일자예요. No need for any concern. 예? 어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비슷한 건데요. Germany plays down fears of economic fragmentation in Europe after bond yields soar. 유럽이 유로존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요. 막 파편화가 됐잖아요. 유럽이 경제가 안정돼 있을 때는요, 가장 경제가 좋은 독일하고 그리스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체질이 허약하고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하고 이자율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요. 수렴이 되죠. 수렴. 근데 이게 위기가 오게 되면 쫙 벌어지잖아요. 자, 그걸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일의 10년물 수익률하고 소위 그러니까는 이 유로존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소위 집시국가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소위 이들 나라들이 이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하고 독일 10년물하고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쪽이 이탈리아라면요, 이탈리아 10년물하고 독일 10년물하고 차이를요,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6월달까지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파란색에서 주황색, 회색, 노란색으로 갈수록 다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이 국가들의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위기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차이가 적었단 말이에요. 독일하고요. 수렴이 됐다고 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발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NBC에서 이런 거 한 거예요. 예? 독일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편화되는,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은 통합을 가잖아요. 경제 통합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도입해 가지고요. 근데 경제를 다시 파편화시키는 이러한 걱정이 지금 그러니까 공포가 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독일은 한가하게 아주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현실은 이렇게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가면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들은 이 집시 국가들에서, 남유럽 국가들에서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이 6월 18일, 엊그저께죠. 얼마 안 된, 지난 주말이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푸틴이 독재자지만은 굉장히 제가 그동안 쭉 보면요, 스마트한, 머리는 스마트한 사람 같아요.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CNN의 기사인데, 상테스부르크라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에, 그렇죠? 상테스부르크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연례적으로요. 거기서 이제 연설하면서 그랬는데, 푸틴이 서방을 맹비난을 하고, 서방에 그러니까는 위선적인 걸 맹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유니폴라 월드. 유니폴라가 단극이잖아요. 단극. 하나의 극만 있는요. 세계. 이게 뭐냐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죠.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로 단극 체제를 하잖아요. 단극 체제.
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음을 선언한다. 끝났음을 선언한다.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상테스베르가 부르고 이 국제경제 포럼에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미국의 힘이 바로 뭐예요? 군사력하고 달러 힘이라 했잖아요. 달러 힘하고 군사력을 다 동원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러시아를 제압하려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지원해주고 서방들까지 힘까지 합해가지고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죠? 나토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경제 제재 했잖아요. 달러 힘을 동원해가지고 스위프트라고 이 달러 결제망에서도 배제하고 러시아 막 목조이기 해가지고 경제 제재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제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한 거야. 거기다가 뭐냐면은 바이든이 뭐냐면은 자기 이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예?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협공을 했는데 지금 제압을 못 했잖아요. 제압을 못 했어. 그러면은 미국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미국의 패권이 사실상 그러니까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군사력, 달러 힘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사실상 끝났다. 예? 그런데 러시아도 하나 이렇게 제압 못하는데 중국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피해는 줄 수 있겠지. 근데 이길 수 있겠냐고요. 러시아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 중국이요. 예? 적어도 군사비 지출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요. 거기다가 경제력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크죠? 인구도 더 많죠?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그러면 제압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제압하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썸 게임. 모두가 손해보는. 이건 스튜피드한 짓이죠. 스튜피드한 짓이죠. 예? 자기도 피해를 보는 거야.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인기가 폭락할 정도로 미국 국민들이 죽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월가가 죽겠다고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예? 연준이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에 내몰린 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패권 강화가 이제는 패권 강화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세계 질서를 만드는 내가 이 세계 질서를 그 세팅하는 예? 내가 뭡니까요? 룰을 결정자인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요. 근데 그게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결국은 국가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요. 채권을 예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 추이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작년 12월 달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7조 한 7,500억 달러 정도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예국에서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예국인들이 미 국채를 던진다는 얘기죠. 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예? 슬슬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단일 국가가 일본입니다.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1조 3천 한 300억 달러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1조 2천억 달러 정도. 약 1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죠. 1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줄이고 있잖아요. 일본조차도요.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 국채를요. 중국은 지난 1년 동안에 쭉 줄이고 있잖아요. 1년 전에 1조 한 1천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한 1조 달러. 그러니까 한 1천억 달러 정도 줄였죠. 거의요. 예?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미국에 대한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그러니까는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그 신뢰도 달러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대체하려고 하는 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미국이 군사력과 달러의 힘을 가지고 한 시대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패권 국가로서 그러니까는 사실 지위를 누렸는데 그게 사실 지금 균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새로운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 안 만들어지면요. 굉장히 무질서가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질서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는요. 국가들 간에 소위 말해 제가 평상시 쓰는 초국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절대 강자가 없어진 시대 속에서 그럼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예? 근데 패권 국가들은 과거에 패권을 줬던 국가들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죠. 내가 주인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듯이 예? 자녀들의 앞길을 안 막으려면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막지 않으려면은 적응을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변화한 현실에 빨리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계의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겠습니까? 예? 자기들 그 옛날. 근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여기에 왜 근데 미국을 이건 보게 되면 조선시대 때 저 북쪽에서 여진족들이 막 발흥을 하고 있는데 명나라 사대주의에 이 집착해 있는 조선의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엘리트들의 사대주의에 쩌들어 있는 그거랑 뭐가 지금 다릅니까? 예? 그 결과가 뭐였었습니까? 쑥대밭이었죠. 수많은 백성들 생명을 잃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 끌려가게 하고 예? 이런 치욕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미 동맹 몰빵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미국이 그러니까 다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더 이상 아닌데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21세기가 이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우리도 선도국가가 되는 예? 이러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세계 경영도 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 경영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꽤 많이 흘렀는데 벌써 오늘도 한 3시간 거의 다 됐네요. 이 달러라는 것은 바로 화폐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한다. 근데 달러라는 것은 특수한 화폐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화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달러가 해결사 역할을 더 이상 못 해주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건 해법이 없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죠. 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죠. 예?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 진행되는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방송이고요. 오늘 봤듯이 한 거의 그 앞부분이 없었어도 한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좀 뒤에 이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패권 시대의 종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거의 이제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저 장마 시작하니까 약간 온도는 떨어지겠지만 또 이제 습하겠죠. 건강들 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들 항상 곁에 있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